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LP를 풀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 중에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벡터랑 행렬이랑 스칼라랑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표기법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스칼라는 뭐 숫자 하나를 뜻한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붉은 글씨가 아닌 논 볼드 페이스인 이탈릭체 알파벳이나 또는 그리스 문자, 대부분 소문자로 표기하고요. 가끔 가다가 대문자인데 붉은 글씨 아니고 이탈릭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소문자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도 뭐 A1, A2, A3 그냥 보통 쓰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파원, 알파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벡터는 스칼라 여러 개 모아놨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세로로 모아놓으면은 열 벡터, 가로로 모아두면은 행벡터입니다. 그리고 벡터는 보통 붉은 글씨로, 그리고 이탈릭체 아닌 소문자인 알파벳이나 그리스 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쓸 때 여기다가 그냥 필기할 때 A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쓰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B나 C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굵게 하기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랑 그 맥락에 따라서 이게 벡터를 얘기하는 건지 스칼라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찰떡같이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벡터 쓸 때는 아무 말 없이 벡터라고 하면은 거의 그냥 열 벡터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행벡터는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행벡터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뭐 이렇게 A1, A2, AN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트랜스포즈 씌우면은 A1T 이거는 A1, A2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거의 뭐 행벡터를 지칭할 때는 행벡터다, 열벡터 지칭할 때는 열벡터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겠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실 벡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맥락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벡터들 중에 좀 특수하게 많이 쓰이는 애들 0벡터, 1벡터, 단위 벡터 이렇게 있는데 0벡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0을 굵게 쓰면은 0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벡터고 1벡터는 1을 이렇게 굵게 쓰면은 1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벡터고 단위 벡터는 굵은 2에다가 아예 이렇게 밑에 점자로 쓰는데 이거는 그 벡터에서 이제 i번째 요소 1, 2에서 i번째 요소가 여기 있으면은 걔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은 벡터 여러 개 모아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열 벡터라고 하니까 이렇게 열 벡터 여러 개 모아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보통 붉은 글씨로 또 기울여지지 않은 이 논 이탈릭 대문자 알파벳이나 그리스 문자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A가 이렇게 굵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실 열 벡터 여러 개 모아두는 거니까 A1, A2, A, N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스칼라로 다 표현하면은 A11, A12, A1N, A21 들어가서 AM, N 지금 여기 예시에 있는 게 M by N 확률이니까요. 그리고 A22 뭐 이렇게 와서 이 끄트머리에는 이게 AM1이고 이 끄트머리에는 MN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가 이제 요거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고 여기에 있는 게 이 열 벡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단위 행렬은 뭐 다 알겠지만 i라고 쓰고
그리고 그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행렬인데 이게 몇 바이 몇 정사각행렬인지까지 명시적으로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밑에 첨자로 n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 대각선에 1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나머지 요소들은 다 0인 다 0인 그런 게 단위 행렬이죠. 그리고 요게 다 n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역행렬 표기법은 늘 하듯이 위에 두 첨자로 마이너스 1승 해주는 거. 그래서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그거는 단위 행렬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역행렬이랑 트랜스포즈랑 같이 나왔을 때 약간 연산하는 순서 같은 거 정리를 해둔 거니까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표기법들 가지고 한번 벡터 공간을 선형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저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원 공간을 보통 몇 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R을 분필 글씨로 쓰고 거기다 N차원 이런 식으로 쓰죠. 2차원 공간 R2상에 두 벡터 A1랑 A2를 보자. 1, 2랑 2, 1인데요. 누가 5, 4라는 벡터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A2 벡터를 2배 늘리고 거기다 A1 이거 더해가지고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2차원 벡터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A1, A2를 우리한테 주면은 이거를 늘리고 줄이고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그런 것들을 서로 막 더하고 빼고 이래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두 벡터 A1, A2는 2차원 공간에서 기저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2차원 공간에서 기저를 이루는 벡터 쌍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겠죠. 이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A1은 이렇게 똑같이 잡고 A2를 4, 1 이렇게 잡아도 이거 가지고 2차 공간상에서 기저 형성이 되고 요거에다가 이제 막 상수배하고 서로 더하고 빼고 해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2차원상에 임의의 두 벡터가 있을 때 걔네들이 기저를 형성하는 벡터 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앞에 두 벡터 A1, 1, 2랑 A2, 2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A1만을 이용해서 A2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만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는 요거만 딱 나한테 주고 내가 다른 벡터 못 쓸 때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 뭐 하고 나누기 뭐 하고 아무리 해봤자 얘를 만들 수 없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두 벡터 A1, A2는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 또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두 벡터가 1, 2, 2, 4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 요 A2, 2, 4는 여기 A1에다가 2배 그냥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A2는 A1만을 가지고 완전히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상황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방향이 똑같은데 크기만 2배인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벡터 A1, A2는 우리 선형 독립이 아닙니다. 어느 한 벡터가 다른 벡터로 그거에 몇 곱하기만 해가지고 완전히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선형 독립이 아닌 두 벡터로는 2차원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질문 R2상에 임의의 두 벡터가 R2니까 지금 두 벡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저를 형성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R2상에서는 선형 독립인 즉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완전 뭐 정반대가 아닌 벡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이 뭐 이런 방향이라면은 방향이 같은 건데 완전 정반대라는 거는 이렇게 완전 180도로 해서 여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않은 두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 R2가 기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2, 2차원 얘기를 하니까 선형 독립인 벡터 2개. 그러면은 기저 이룬다. 그 논리는 n차원으로, Rn으로 확장하면은 n차원 상에서는 선형 독립인 벡터 n개 있으면은 그 n개의 벡터들이 n차원의 기저를 이룬다. 라고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3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차원상의 두 벡터 A1은 1, 2, 3, A2는 1, 1, 1 이거 생각해보면은 어느 한 벡터로 다른 벡터 지금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1, A2는 선형 독립이고 근데 A1이 1, 2, 3, A2, 1, 1, 1 똑같은데 이거 외에 0, 1, 2라는 A3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A3라는 애는 A1 빼기 A2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0, 1, 2라는 애는 사실 1, 2, 3 빼기 1, 1, 1 하면은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A3는 A1 빼기 A2 그래가지고 A1, A2 가지고 A3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A3라는 애는 A1, A2를 모아놓은 거 이거랑은 지금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선형 독립 아니다. 근데 A1, A3 이렇게 두 개씩 떨어뜨려 두 개씩 보면은 또는 2, 3 이렇게 보거나 그리고 1, 2도 그랬었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선형 독립이었죠. 두 개씩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선형 독립이 아닌 세 벡터 A1, A2, A3는 3차원상에서 기저 형성 못하고 그래서 기저를 형성하지 못하는 지금 이 A1, A2, A3 가지고 3차원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A3가 1, 1, 2라고 치면은 지금 A1이 1, 2, 3이었고 A2가 1, 1, 1이었는데 A3가 1, 1, 2라면 그러면은 사실 요 세 벡터는 선형 독립인 세 벡터이고 그러면은 R3상에서 기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선형 독립, 그래가지고 뭐 이 세 벡터를 느리고 줄이고 방향을 바꾸고 막 더함으로써 R3, 3차원상의 어떤 벡터도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저를 형성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행위, 어떤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들을 막 늘리고 줄이고 방향 바꾸고 더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행위 그거를 선형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형 조합이랑 아까 얘기한 선형 독립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조합을 먼저 살펴보면 어떤 임의의 실수들 알파1, 알파2, 알파 m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제가 말한 토익법에 의하면은 이제 다 스칼라죠. 숫자 하나도. 얘네들에 대해서 또 m개의 벡터 A1, A2, A, M까지 있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다 벡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기법으로 이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M개의 임의의 실수랑 M개의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임의의 벡터 A를 얘네들을 가지고 알파1, A1, 알파2, A2 플러스 알파 M, A, M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A는 A1부터 AM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형 조합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선형 독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임의의 실수들 알파1, 알파2, 알파 m까지 있는데 이때 아까 위에서랑 비슷하게 이렇게 A1, A2, 이렇게 A, M 이런 벡터들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알파1, A1 플러스 알파2, A2 플러스 알파 M, A, M은 0이다. 사실 지금 표기법으로 하면은 이게 0 벡터인 거예요, 사실. 0 벡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얘네들이 지금 다 벡터니까 알파 1 곱하기 뭐
A1이라는 벡터 플러스 알파2 곱하기 A2라는 이 벡터 알파 m 곱하기 am이라는 이런 벡터가 0벡터 있다 라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선형 방정식이 되는데 그 놈의 해가 지금 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변수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곱해져 있는 요 놈들 얘네들이 변수라고 봤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알파1, 알파2, 알파 m 요런 알파들, 그게 오직 알파1은 알파2는 다 0인 경우, 다 0인 그런 해밖에 없을 때, 그때 요 벡터들, 여기에 있는 알파1, 알파2, 알파-m 얘네들은 선형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선형 방정식의 해가 변수들의 값이 모두 0인 그런 해밖에 없으면은 선형 독립이다. 자, 그래서 저기 벡터들의 선형 독립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되면, 선형 조합은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그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벡터 A1은 1, 2, 3, A2는 1, 1, 1, A3는 1, 2, 3, 5 얘네들이 선형 독립인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A3가 1, 3, 5인데 얘가 2 곱하기 A1 1, 2, 3 빼기 A2 1, 1, 1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 빼기 1은 1이고 2는 4 빼기 1은 3이고 6 빼기 1은 5. 이거 맞네.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되네요. A3 지금 A3는 A1과 A2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A3가 2A1 빼기 A2니까 A3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2A1 빼기 A2 빼기 A3는 0이니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벡터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정의 3-2가 이거였잖아요. 이게 이런 선형 방정식의 해가 알파는 알파2는 다 0인 그런 경우밖에 없을 때 독립이다라고 한다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런 선형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알파1 A1 빼기 알파2 A2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3 A3는 0. 여기서 지금 변수가 얘네들인 거죠. 요거를 만족시키는 알파들의 값이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 등식을 만족을 하는 그런 해가 0이 아닌 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A1, A2, A3는 선형 독립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A1, A3 이렇게 보고 A3, A2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끼리는 선형 독립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벡터들의 선형 독립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이 정의에 의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를 하자면 n차원의 기저를 이루는 벡터들이라는 것은 바로 선형 독립인 n개의 벡터들이어야 한다. 선형 독립인 n개의 벡터가 있으면 n차원의 기저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기저라는 거가 뭔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기저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저해는 여기까지 있구나.
자, 그래서 일단 다시 LP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LP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x, x1 빼기 x2 플러스 2x3 빼기 5x4 서브젝트 2, x1 플러스 x2 플러스 2x3 플러스 x4는 6, 3x2 플러스 x3 플러스 8x4는 3이고 x1, x2, x3, x4가 모두 비응 변수고. 자, 이때 이 제약식 부분만 우리가 그 벡터들의 선형 방정식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각 변수들의 이제 개수들만 벡터로 모아가지고 다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 변수 곱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에는 뭐 1, 0 곱해져 있고, 여기는 1, 3 곱해져 있고, 여기는 2, 1 곱해져 있고, 여기는 1, 8 곱해져 있고, 우변은 6, 3이니까 이걸 다 가져와서 1 플러스 1, 3, x2 플러스 2, 1, x3 플러스 1, 8, x4는 6,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경우에 변수의 수가 4개인데 방정식의 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변상수 벡터 6, 3이 지금 보니까 4개의 벡터, 요 벡터 4개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선형 조합 얘기했을 때 이게 선형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얘가 이 A인 거고, 뭐 얘가 이런 벡터 하나가 각각 A1, 이 벡터는 A2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뭐 A3가 있고 얘는 뭐 A4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사실 x1, x2, x3, x4라는 이런 스칼라 값들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변상수 벡터라는 거, 6, 3이라는 건 사실 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걔를 표현하기 위한 2차원상의 벡터는 사실 기저를 이루는 2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n차원에서는 n개의 기저를 이루는 n개의 벡터만 있으면 충분히 그 차원에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선형 독립인 2벡터만 있으면은 사실 우변을 우리는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변수가 4개인데 4개의 변수들 중에 2개의 변수의 값만 0 이상이고 또 나머지 2 변수는 그냥 0인 그런 형태의 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편리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2개의 변수 값이 0 이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 0도 되긴 되는 거니까 2개의 변수의 값이 좀 의미가 있는 값들이고 나머지 2개는 그냥 0인, 그러니까 그 2 변수랑 곱해져 있는 벡터는 사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2차원상의 벡터 하나를 2개의 그 기저 벡터들의 선형 조합만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항들이 2개만 있으면 나머지 항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2개만 0 이상이고 나머지 2 변수는 0인 그런 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어디였어? 그런 해를 찾으려면은 그리고 사실 여기 인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해를 우리가 기저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해를 찾으려면 적절히 기본행 연산을 수행을 해서 그 값이 0이 아닌 변수들의 제약식 개수들이 단위 벡터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0 이상이니까 사실 0이어도 되는데 의미가 있는 값을 갖는 변수들의 제약식 개수들이 단위 벡터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행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식에 상수를 곱하거나 또는 상수를 곱한 어떤 식을 다른 식에 더하는 그런 행위를
기본행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벡터라는 거는 아까 표기법에서 얘기했지만 원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주어진 이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고, 첫 번째 행을 R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행은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행 연산이랑 두 번째 기본행 연산 보면은 첫 번째 기본행 연산은 여기 지금 R1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에요. R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그걸 R1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하면은 그거를 여기 새로운 R1에다가 쓸게요. new R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R1에 더해줘야 되니까 X1에 대한 건 그냥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여기다 곱하면 여기가 그냥 0이 빵이 돼서 없어지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5 x3고 이거를 좀 뒤로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8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또 x4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5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행 연산은 UR2는 R2에다 그냥 3분의 1만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x2 앞에 3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x2가 되고 3분의 1 x3가 되고 3분의 8 x4가 되고 1이 된다. 그래서 요런 결과를 얻게 되고 그거를 또 벡터들의 선형 조합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1, 0, x1 플러스 0, 1, x2 플러스 5 나누기 3, 1 나누기 3의 x3 플러스 마이너스 5 나누기 3, 8 나누기 3의 곱하기 x4는 5,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은 변수 x1, x2 얘네들의 개수 벡터 이거랑 이거인 거죠. 이거랑 이거들은 선형 독립이니까 당연히 선형 독립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서 단위 벡터를 형성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이제 단위 벡터들은 당연히 선형 독립이니까 선형 독립이라는 건 그거였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뭐 곱해서 이거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R2의 기저를 이룬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제약식의 개수를 위와 같이 그러니까 제약식의 개수를 위와 같이라는 거는 값이 0이 아닌 변수들의 값이 0이 아니길 바라는 변수들의 제약식 개수들이 단위 벡터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런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라는 건 지금 x3랑 x4는 다 0이고 x1이랑 x2만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갖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에서 여기에다가 다 0 넣어요. 이게 자체가 0으로 그냥 없어져 필요 없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x1은 이렇게 곱하면 x1이죠. 걔가 5고 이렇게 곱하면 x2가 1인 그런 해가 되는 거죠. 이런 해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값이 0이 아니길 바라는 변수들의 개수 벡터들이 서로 독립인 단위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지금 요 해예요. 요거 우리가 찾은 하나의 해인데, 내가 0인 애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애들이니까 회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생긴 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0 이상의 값을 갖는
x1, x2의 개수 벡터들이 단위 행렬을 이루고 있다. 얘네들을 이제 모아서 놓으면은 1, 0, 0, 1이니까 이거 단위 행렬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x1, x2의 개수 벡터들은 자명하게 당연하게 선형 독립이고 그 어떤 차원의 기저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x1, x2 이외의 변수들은 0의 값을 갖게 되고, 세 번째 특징은 x1, x2의 값이 x1, x2의 값이 우변상수값 요 5, 1 요거랑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해들을 어떤 연립 방정식의 기저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저해라는 거는 원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기저해는 분명히 솔루션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원래 문제의 제약식에서 막 기본 행연산을 해가지고 좀 다르게 바꾸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그냥 문제의 본질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 1 빵빵을 지금 이게 이제 원래 문제인데 이건 원래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 행위 연산을 해서 바꾼 그런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바꾼 거에 대한 해는 원래 문제에 대해서도 해가 된다.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바꾼 거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5, 1, 0, 0 넣어봐요. 여기는 0이니까 다 빵으로 만들고 5, 1 넣으면 6 되고 5 곱하기 0은 0이고 여기다 1 넣으면 3. 그렇죠?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도 해가 되죠.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도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특히나 그냥 해가 아니라 이런 기저해가 나왔다. 기저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우변을 6, 3이라고 우변을 만드는 이 기저 벡터들의 어떤 선형 조합 형태의 해를 하나 찾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약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요 x1이랑 x2 앞에 곱해져 있는 그런 개수 벡터들은 1, 0이랑 그리고 1, 3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뭐 독립인지 아닌지 사실 이 경우에는 쉬워요. 이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2차원이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요거 곱하기 뭐 해서 요거 안 되는구나 해갖고 바로 아는데, 사실 이게 막 여러 차원으로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원래 문제의 제약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기저 벡터들의 선형 조합 형태의 해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찾았는데 하나 말고 다른 기저해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연립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기저해는 하나만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기저에도 좀 찾아보면 요거는 우리가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식은 이건데 여기서 기본 행연산을 이렇게 바꾼 거, 지금 그거를 여기다 가져온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원래 그 식이고, 그래서 바꾼 거에 새로운 행들을 R1, R2라고 하고, 여기서 다른 기저에 찾아보자면은 R2에 마이너스 5 곱한 거를 R1에 더해주고 R2에 3을 곱하면은 X1, X3의 개수들이 그 단위 행렬을 이루고 이런 기저해를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본 행연산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본 행연산을 제가 직접 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로우 오퍼레이션 칼큘레이터 링크를 좀 걸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넘버 오브 로스가 이 행의 수가 일단 2개고 칼럼의 수, 그러니까 이제 칼럼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우변까지는 5개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채워주면 돼요.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15, 0, 0, 3, 1, 8, 3.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이거를 입력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 R2에 마이너스 5 곱한 거를 R1에 더해주고 R2에 3을 곱하면 지금 이제 뭐 해주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요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넣어야 돼요. 1, 5, 3, 마이너스 5 나누기 3, 1, 0, 0 나누기 3, 마이너스 5 나누기 3, 5. 그리고 0, 1, 1 나누기 3, 8 나누기 3, 그리고 1. 이렇게 넣고, 지금 요런 기본 행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준 건데, 지금 R2에 마이너스 5 곱한 거를 R1에 더해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를 R2에 곱해서 R1에다가 더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R2에다가 3을 곱하래.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름 아니라, 요거죠.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15, 0이니까.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15, 0이고, 0, 3, 1, 8, 3이니까 0, 3, 1, 8, 3. 그렇게 됐고, 기저해를 이렇게, 그때 이런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벡터들의 선형조합 형태로 쓰면은, 되고, 그때 지금 우리 x1이랑 x3에 곱해져 있는 개수 벡터들이 지금 단위 행렬을 이루니까 나머지 x1, x3 말고 나머지 이제 변수들은 다 그냥 0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좌우변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x1이 0이고 지금 x3이 1이구나. 잠깐만요. 요 부분이 지금 못하네. 잠깐 바꿔야 돼. 요런 이제 해를 하나 얻은 거죠. x1이 0이고, x3은 3인. 그렇죠? 나머지는 0이고. 그래서 요것도 기저해가 되고, 요것도 이제 원래 문제의 제약식을 사실 모두 만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0, 3 넣어봐요. 여기다 0 넣고, 0 넣고, 여기다 3 넣고, 0 넣으면은 이거 만족이 되고, 0 없으니까 상관없고 0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이것도 만족이 된다. 이번에는 x2, x4의 개수들이 단위 행렬을 이루도록 한번 해보자. 여기서 또 바꾸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x2랑 x4가 단위 행렬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행을 에다가 마이너스 5를 좀 곱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나누기 5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행의 x2의 개수가 1이 되겠지.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 나누기 5를 곱해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x2의 개수 벡터가 일단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0 만들려면은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준다. 그러면 1, 0 이렇게 됐고 그리고 x4의 개수도 단위 벡터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0, 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0 만들려면은 여기에다가 3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고 이제 0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1을 좀 곱해주고, 그러면은 여기 x2의 개수랑 개수 벡터랑 x4의 개수 벡터가 다 단위 벡터가 됐고, 걔네들을 모았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기저해가 만들어졌다. 그게 사실 여기 있는 건데요. 이게 위아래 그것만 바뀌어 있네. 여기에 위아래 바꾸는 기능도 있거든요. 바꾸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나누기 5,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나누기 5, 0, 마이너스 1, 1. 우변은 마이너스 3. 그리고 8 나누기 5, 1, 3, 0, 9. 8 나누기 5, 1, 3, 0, 9. 그래가지고 이 기저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x2가 9고 x4는 마이너스 3인 이제 그런 기저해다. 이것도 기저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요거 등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0, 9, 0, 마이너스 3이니까 6이고 0, 9, 그럼 9, 3, 27, 0, 마이너스 38, 24. 27 빼기 24는 3이니까 이 등식은 만족을 해.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기저에는 원래 문제의 제약식을 잘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변수들이 다 비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근데 x4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x4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만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기저에는 지금 이것 떼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요 등식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근데 이 LP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변수들의 그 범위 조건 하나는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LP 문제에 대해서 모든 기저해가 가능해는 아니다 이거야. LP의 가능해는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수업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게 3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충 설명 쪽을 또 보자면, 정규형 LP의 제약식 개수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면, 그러니까 이제 행이 n개고 열이 n개인 그런 행렬이라면 기저해의 개수는 최대 n개 중에서 n개 뽑는 개수만큼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빼기 n 팩토리얼 요거죠. 요 최대로 이만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저해는. 자, 왜 최대 이것만큼이냐면은 사실 이런 행렬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들이 사실 서로 선형 독립이 아닌 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허수인 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선형 독립,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열들이 다 선형 독립이거나 아니면은 뭐 얘네들 여기 있는 행들이 다 선형 독립이거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사실 아주 알차게 꽉 차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n 커뮤니케이션 n개만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두 식의 선형 조합으로 그러니까 기본 행 연산을 막 해가지고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행이 있고, 뭐 그럴 때는 n 커뮤니케이션 n보다 적은 수의 해가 존재하니까 기저의 개수는 최대 n개에서 n개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다. 그리고 정규형 LP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저해들은 우리가 이 기본 행 연산으로 다 찾아줬었어요. 기본 행 연산으로 우리가 어떤 0이 아닌 값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변수들의 그 개수 벡터들을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그 단위 벡터를 모아서 단위 행렬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기저를 찾았는데, 그 행위를 그런 기본 행 연산을 막
하는 그런 해가지고 단위 행렬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역행렬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예시에서 x1, x2의 개수로 지금 이루어지는 행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1, x2의 개수로 이루어지는 건 여기에 있는 거 1, 0이랑 여기에 있는 거 1, 3 이거를 말하는 거죠. 1, 0, 1, 3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요거를 뭐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놈의 역행렬을 구하면은 역행렬을 구하는 거 3 빼기 0분의 1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3, 0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놈의 역행렬인데 B 인버스가 이건데 요거를 요 행렬 A, B 요거라는 거 사실 역행렬이니 이렇게 행렬 옆으로 붙여서 쓰는 거니 다 뒤에 영상에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A가 1, 0 요거 말하는 거죠. 1, 0 1, 3, 2, 1, 1, 8이고 B가 6, 3인데 이거를 한 덩어리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1, 1, 2, 1, 6 0, 3, 1, 8 3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거의 역행렬 요거를 앞에다 곱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뭐 여기서는 간단하니까 손으로 계산해보자면 1 0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3 1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6 빼기 1이니까 5고 밑에는 0 0 0 1 그리고 0 1 1 나누기 3이고 요거는 0의 3분의 8이고 요거는 0의 1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뭔고 하니 이게 뭔고 하니 지금 요거죠. 지금 요거 지금 x1, x2에 대해서 요 놈들의 개수 벡터들이 기저행렬이 이루도록 만들어준 요 형태를 이렇게 썼죠. 이거는 동등하니까 여기서 지금 개수들만 다 모아봐. 1, 0, 0, 1, 5분의 3, 5분의 3인가? 3분의 5, 3분의 1, 3분의 5,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8, 5, 1, 5,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위행 뭔가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거는 사실 그 앞에다가 그 기본행 연산 같은 일을 해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역행렬도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무튼 단위 행렬을 만드는 기본행 연산은 사실 그 단위 행렬의 단위 행렬이 아니라 그 단위 행렬을 이루는 개수 벡터들에 곱해져 있는 그 변수들 걔네들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벡터들을 모아놓은 행렬 그거에 역행렬을 앞에 곱해줌으로써 단위 행렬을 만드는 기본 행 연산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다. 기본 행 연산을 통해 어떤 변수들의 개수들이 단위 행렬을 이루도록 하는 절차는 사실 그 변수들의 원래 개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앞에 곱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벡터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